저 사람 길 출입증을 2번 찍었어요. 출입증을 2번? 출입증을 2번 찍었어요. 10살 아이의 한마디가 8천억 원짜리 계약을 멈췄습니다. 국내 3위 유통 대기업 회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기록은 정상이었고 15년 측근은 완벽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결심합니다. 일부러 무너지는 척, 노망난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배신자가 방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의 관찰력이 재계를 뒤흔든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용산구 해방촌 골목 끝자락에 붙어있는 3평짜리 단칸방에서 경비원 복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문을 닫는다. 방 안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누워 자는 두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20세 청년은 이불을 동생에게 더 덮어주고 있고 10살 남자아이는 작은 숨소리로 깊이 잠들어 있다. 벽에는 학교 알림장과 청년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시프트표가 나란히 붙어 있고 싱크대 옆 선반에는 라면과 김치통, 그리고 반찬 몇 개가 아껴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남자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며 복도 계단을 내려간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묵묵하고 단단하다. 오늘도 그는 새벽 6시 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다. 그가 일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둔 국내 3위 유통 대기업 한빛그룹이다. 오전 8시 30분. 한빛그룹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붐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 외부 방문객들, 택배 기사들이 섞여 출입증을 찍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보안 게이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출입자 확인과 방문증 발급을 담당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이름표에는 보안 1팀 김성호라고 적혀 있다. 그는 15년째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로비에 서 있는 경비원일 뿐이다. 오전 9시를 넘기자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긴장감이 돈다. 한빛그룹 회장 강동혁이 등장하는 시간이다. 비서실장과 경호팀이 먼저 자리를 잡고 곧이어 회장이 로비로 들어선다. 60대 초반의 강동혁 회장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롭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그 순간 김성호의 손을 꽉 잡고 있던 10살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다. 강동혁 회장이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본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고 눈빛이 또렷했다. 겁먹은 기색은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성호는 아들의 손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아이는 한마디를 더 던졌다. 저 사람 출입증을 2번 찍어요. 아이의 시선은 로비 한쪽 게이트를 향해 있었다. 그곳엔 한빛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한재민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15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강동혁 회장은 피식 웃었다. 출입증을 2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은 1번 찍고 그냥 가요. 근데 저 사람은 찍고 돌아보고 또 찍어요. 회장은 아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그리고 김성호를 봤다. 이 아이 아버지가 당신이요?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다시 아이를 봤다. 재미있군. 그럼 내기 하나 하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맞히면 내가 내 말을 믿어주지. 하지만 틀리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김성우를 향해 말했다. 내 아버지, 오늘부로 보안실에서 빠져.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한재민 상무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다. 김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청년이었다면 다시 구직하면 됐겠지만 50대 중반의 그에게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봤다. 제가 틀리면 아빠가 잘리는 거예요? 그렇지. 왜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회장은 한재민 상무를 봤다. 상무, 오늘 오후 보안실 기록 전부 확인해봐. 예, 회장님. 한재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날 오후 2시, 김성우는 보안실로 호출됐다. 평소라면 현장 순찰을 돌 시간이었지만 보안실장이 직접 불렀다. 보안실에 들어서자 한재민 상무가 먼저 와 있었다. 상무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보안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김성우 씨, 앉으세요. 실장이 말했다. 김성우는 의자에 앉았다. 한재민 상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늘 아침 일 심각하네요. 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회장님 앞에서 애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상무님. 아이가 잠깐 착각? 상무가 비웃었다. 그게 착각으로 끝날 일이에요? 회장님이 직접 내기까지 거셨는데.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무는 보안실장을 봤다. 실장, 오늘 오전 출입 기록 확인 끝났어요? 예, 상무님. 한재민 상무님 출입 기록은 정상입니다. 오전 7시 52분 1회 출입 이상 없습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성우를 봤다. 보셨죠? 출입증은 한 번 찍었어요. 2번 찍었다는 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김성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회장님 명령이니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무는 보안실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김성우 씨, 당분간 현장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대기 발령이에요. 대기 발령이요? 김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로비 근무 금지, 출입 통제 업무 금지. 당분간 야간 단독 순찰만 맡으세요. 야간 단독 순찰이라는 건 사실상 좌천이었다. 아무도 안 하려는 업무였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지하 주차장과 창고를 돌며 확인하는 일이었다. 급여도 깎이고 체력도 소진되는 일이었다. 실장, 이번 주부터 바로 적용하세요. 한재민 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보안실을 나갔다. 오후 6시, 해방촌 단칸방. 청년 김민주는 가스레인지에 라면, 물을 올리고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동생 김민우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형, 아빠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오늘 야근이래. 민주는 라면 스프를 뜯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버지는 오후에 전화로 짧게 말했다. 민준아, 오늘부터 야간 근무야. 새벽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끼리 저녁 먹어.
민주는 라면 물이 끓는 걸 보며 주먹을 쥐었다. 동생 민우는 숙제를 하다 말고 형을 봤다. 형, 화났어? 아니. 거짓말. 얼굴이 빨개졌어. 민우는 형의 표정을 읽는데 천재였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야, 오늘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응. 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출입증 2번 찍었다고. 민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형을 똑바로 봤다. 형, 나 거짓말 안 했어. 진짜 2번 찍었어. 근데 기록엔 1번이래. 기록이 틀렸어.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라면을 그릇에 덜며 말했다. 민우야, 기록이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돼. 출입 시스템은 자동이야. 형, 나는 내가 본 걸 말한 거야.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동생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아이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버지가 좌천당했다는 사실이 민준을 짓눌렀다. 그는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밤 11시. 김성호는 야간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발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와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새벽 4시까지 2시간이 더 남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아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단호한 눈빛. 진짜 2번 찍었어.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출입 기록은 명확했다. 한재민 상무는 1번만 찍었다. 그런데 왜 민우는 2번이라고 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후 한빛그룹 본사 33층 회장실. 강동혁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동남아 물류 네트워크 인수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한빛그룹이 3년간 추진해온 프로젝트였다. 동남아 5개국의 물류 거점을 한 번에 인수하는 대형 딜이었다. 계약 금액만 8천억 원이 넘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걸친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한빛그룹은 동남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재민 상무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종 검토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계약 최종 검토 완료했습니다. 상무는 서류를 회장 앞에 내려놓았다. 상대 측 CEO도 내일 오전 서명 일정 확정했습니다.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 끝났습니다. 주요 경제지 기자들 명단도 정리했고 보도자료 초안도 완성했습니다. 강동혁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실사 마지막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재무, 법무, 세무 모두 이상 없습니다. 외부 회계법인 검토도 통과했고 법무팀에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펜을 잡지 않았다. 그냥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한재민 상무는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회장님,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 그냥 한 번 더 보는 거야. 회장은 서류를 덮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 서명. 예, 회장님.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한재민 상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다가 상무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내일 아침 9시 지하주차장 B3. 마지막 확인.
상무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음 날 오전 9시 지하 주차장 B3구역. 한재민 상무는 자신의 차량 옆에 서 있었다. CCTV 사각지대였다. 보안팀도 이 시간대에는 순찰을 돌지 않았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남성이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남성이 물었다. 오늘 오전 서명 들어갑니다. 서명만 하면 계약 발효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쪽은 자금 준비 끝났습니다. 계약서 사본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상무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여기 주요 계약 조건과 재무정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남성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오전 9시 30분. 회장실 앞 대기실에는 계약 관련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법무팀장, 전략기획실 부사장, 재무담당 이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계약은 한빛그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딜이었다. 성공하면 동남아 시장 1위로 도약하고 실패하면 8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10시 정각.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동혁 회장이 나왔다. 그러나 회장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눈빛이 흐릿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다. 오늘 서명은 연기한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상대 측 CEO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알아.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이유가 뭡니까? 한재민 상무가 차분하게 물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도는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3년간 준비한 계약이 서명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된 것이었다. 상대 측 CEO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아무도 몰랐다. 한재민 상무는 냉정하게 말했다. 일단 상대 측에 회장님 건강 문제로 일정 조율 중이라고 전하세요. 오후에 다시 브리핑하겠습니다. 상무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미 정보를 넘긴 상태였다. 만약 계약이 무산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속보가 터졌다. 주요 경제 뉴스 채널에서 긴급 자막이 떴다. 동남아 최대 물류기업, 금융감독원 회계조사 착수, 로지스틱스, 분식회계 의혹 주식 거래 정지,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경영진 조사 예정. 한빛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만약 회장이 오전에 서명을 했다면 한빛그룹은 8천억 원을 휴지 조각에 쏟아붓는 꼴이 됐을 것이었다. 법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죠? 외부 회계법인 실사도 통과했는데 재무담당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실사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재무제표도 현금 흐름도 부채 비율도 전부 정상이었어요.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말했다. 금감원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거죠. 누구도 답을 몰랐다. 회장이 어떻게 위험을 감지했는지, 왜 갑자기 서명을 멈췄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한빛그룹 이사회 회의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에는
부사장급 이상 임원 12명이 모였다. 회장은 자리에 없었다. 대신 한재민 상무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일로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회장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무는 임원들을 둘러봤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이 계약을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상무는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은 10살짜리 아이 말을 듣고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다. 사흘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회장님 앞에서 저를 지목하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출입증을 2번 찍었다고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했고 시스템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말이 계속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멈춘 거죠. 또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회장님은 최근 며칠간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서명 직전까지 서류를 5번이나 다시 보셨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으셨고요. 결국 아침에 갑자기 연기를 선언하셨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한재민 상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연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운이 좋을까요? 회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결정하신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10살 아이의 직감으로 8천억 원짜리 계약을 멈추셨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무님 말씀은 회장님이 불안정하다는 겁니까? 상무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회장님 최근 3개월 일정표입니다. 주요 회의에서 결정을 2번 번복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입니다. 상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회장님을 15년간 모셨습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3,000명 직원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한재민 상무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다. 진행 상황은?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계획대로입니다. 이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회장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회장은 곧 무너질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 준비해. 자금은 준비됐어.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한재민 상무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15년을 기다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일주일 후 한빛그룹 주가는 5% 하락했다. 언론에서는 회장의 결단을 칭찬하는 기사와 불안한 의사결정을 지적하는 기사가 동시에 쏟아졌다. 주요 경제지에서는 강동혁 회장, 직감으로 8천억 위기 막았다는 제목과 한빛그룹, 체계적 리스크 관리 부재 논란이라는 제목이 나란히 실렸다. 회사 내부는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회장의 판단력을 신뢰했고 일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전 비공식 회의. 회의실에는 부사장 3명과 한재민 상무가 모였다. 공식 안건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주제로 모인 것이었다.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 결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한 번만 보고 결정하셨는데 지금은 같은 서류를 서너 번씩 확인하십니다.
다른 부사장이 덧붙였다. 지난주 전략회의에서도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창밖만 보셨습니다. 10분 넘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미안하다. 생각 중이었다고만 하시더군요. 세 번째 부사장이 말했다. 회의 중에 같은 질문을 2번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이미 답변한 내용을 5분 뒤에 다시 물으셨어요. 한재민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걱정입니다. 회장님 연세가 이제 62이십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일만 하셨잖습니까? 상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시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감히 회장에게 휴식을 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동혁 회장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동남아 물류인수권 서류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계약은 무산됐지만 회장은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흘 전 로비에서 본 10살 남자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출입증을 2번 찍어요. 회장은 그 말이 왜 자꾸 걸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출입 기록은 명확했다. 한재민 상무는 한 번만 찍었다. 시스템 로그도 확인했고 IT팀 점검도 받았다. 모두 정상이었다. 그런데 왜 계속 불안한 걸까?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보안실에서 받은 출입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한재민 상무, 오전 7시 52분, 1회 출입. 이상 없음. 회장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다. 실장. 예, 회장님. 그 아이네 집 주소 알아? 비서실장은 잠시 당황했다. 아이요? 사흘 전 로비에 있던 경비원 아들. 김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9시. 해방촌 단칸방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좁은 골목이라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강동혁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 한 명이 따라 내렸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다.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갈게. 회장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고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다. 3층 계단 끝에 낡은 철문이 보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회장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청년 김민준이 나왔다. 민준은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강동혁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민준은 황급히 방안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회장이 문턱을 넘고 있었다. 3평 남짓한 방 안에는 전기장판 위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 앞에 민우가 앉아 있었다. 민우는 회장을 보고 일어났다. 회장님. 회장은 민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학교 알림장, 싱크대 위라면 봉지들, 낡은 가스레인지, 빨래줄에 걸린 교복과 경비원 유니폼. 회장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반찬이 담긴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앉아. 민주는 얼떨결에 동생 옆에 앉았다. 회장은 민우를 똑바로 봤다. 너 그걸 어떻게 봤냐?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람들은 한 번 찍고 그냥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찍고 돌아보고 또 찍었어요. 왜 2번 찍었다고 생각하냐? 몰라요. 근데 분명히 2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찍으면 바로 가는데 그 사람은 찍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손을 가져갔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민우의 눈을 들여다봤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회장은 민준을 봤다. 아버지는 야간 근무 중이십니다. 새벽에 들어오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봤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반찬이 전부였다. 다른 반찬은 보이지 않았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내 아버지한테 전해라. 복직 조치 들어간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봤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대기 발령도 취소야.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민주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민우를 다시 봤다. 다음에 또 올 거다. 그때까지 잘 지내라. 문이 닫혔다. 민주는 동생을 봤다. 민우야, 방금 뭐였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오신 거야? 확인하러 온 것 같아. 내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진짜 대단해. 그날 밤 강동혁 회장은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출입 기록이 틀렸거나 아니면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거나. 회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 내일 아침 보안실 출입 시스템 전수 조사 지시해. 최근 3개월 전체 로그 데이터 분석해. 예, 회장님. IT팀과 보안팀 합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재민 상무 최근 3개월 동선 기록 전부 가져와. 출퇴근 시간, 야근 기록, 주말 출근 기록 전부.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뭔가 있어. 분명히 있어. 다음 날 오전 한빛그룹 본사 보안실에서는 출입 시스템 전수 조사가 진행됐다. IT팀과 보안팀이 합동으로 로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서버 접속 기록, 카드 리더 기로그, 백업 데이터까지 전부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다. 한재민 상무의 출입 기록은 오전 7시 52분 1회뿐이었다. 이상 없음. 보안실장은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다. 로그 데이터도 정상이고 백업 기록도 일치합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실장이 나간 뒤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시스템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회장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한재민이 출입증을 2번 찍은 게 아니라 2개의 출입증을 썼다면? 회장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다. 실장, 한재민 상무 출입증 발급 이력 확인해봐. 분실 신고나 재발급 기록 있는지. 그리고 혹시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출입증이 있는지도. 사흘 후 회장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한재민 상무는 지난 6개월간 출입증 재발급 기록이 없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기록은 깔끔했다. 분실 신고도 재발급도 없었다. 완벽한 기록이었다. 혹시 타인 명의로 발급된 출입증은?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원 수가 3,000명이 넘고 외부 협력업체 출입증까지 포함하면 5,000개가 넘습니다. 전부 확인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일단 한재민 상무와 같은 부서,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출입증부터 확인해봐.
최근 1년 내 발급된 것만.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회장은 의자에 기대 앉았다. 증거가 없었다. 시스템도 기록도 모두 깨끗했다. 그런데 왜 자꾸 의심이 드는 걸까?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정말 아이가 착각한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15년 측근을 의심한 셈이 된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날 오후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신규 투자건 검토였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리더십을 논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이사 8명과 임원 4명이 앉아 있었다. 한재민 상무도 배석했다.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시작하시오. 첫 번째 안건이 상정됐다. 국내 물류 거점 확대 투자건이었다. 재무담당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투자 금액은 1,200억 원이며 예상 회수 기간은 5년입니다. 충청권 물류센터 3곳을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 센터 2곳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회장은 자료를 넘기며 들었다. 그러나 중간에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냥 끝까지 들었다. 평소라면 최소 5가지는 질문했을 것이었다. 투자 회수 기간, 리스크 요인, 경쟁사 대응, 인력 계획, 예비비 등. 그러나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시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너무 쉽게 승인이 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 안건이 올라왔다. 해외 합작법인 설립건이었다. 한재민 상무가 직접 설명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분은 51대 49,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투자 금액은 800억 원이며 현지 인허가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다. 상무는 설명을 이어갔다. 예상 수익률은 연 12%이며 투자 회수 기간은 7년입니다. 베트남 물류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어 충분한 수익성이 예상됩니다. 회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눈빛이 초점이 없었다. 아, 미안하오. 방금 뭐라고 했소? 방금 베트남 합작법인 설명 끝났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말했다. 아, 그래. 미안하오. 요즘 집중이 잘 안 되는구려. 회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상무는 다시 한번 설명했다. 베트남 합작법인입니다. 투자 금액 800억 원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있었다. 회장님, 결정 부탁드립니다.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보류. 보류요? 상무가 되물었다. 왜 보류하십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현지 파트너도 대기 중이고 인허가도 완료됐습니다. 그냥 보류요. 다음 달에 다시 검토하시오.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첫 번째 안건은 별다른 검토 없이 즉시 승인하고 두 번째 안건은 아무 이유 없이 보류한 것이었다. 일관성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회장님 상태가 정말 이상해. 아까 창밖만 보시던 거 봤어? 10분 넘게.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첫 번째 건은 바로 승인하고
두 번째 건은 볼이라니. 혹시 정말 건강 문제 아닐까? 한재민 상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 문을 닫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다. 서류 제목은 경영권 이전 시나리오였다. 상무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었다. 1단계 회장 신뢰도 하락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이사회 동료 유발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직무정지 압박 마이너스 준비 중. 4단계 경영권 인수 마이너스 대기. 상무는 서류를 덮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메시지를 보냈다. 2단계 진입. 한 달 내 마무리 가능. 이사회 분위기 우호적. 답장이 곧바로 왔다. 좋다. 자금 2천억 준비 완료. 신호만 주면 즉시 실행. 상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한빛그룹 본사 건물 너머로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다. 저 건물들, 저 회사들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작게 웃었다. 15년을 기다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같은 시각. 해방촌 단칸방. 민우는 숙제를 하다 말고 형에게 물었다. 형, 아빠 복직됐어? 응. 오늘부터 다시 로비 근무래.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다행이다. 민주는 라면을 끓이며 동생을 봤다. 민우야, 그 회장님 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형, 그 사람 눈빛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뭔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 내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민주는 라면 물이 끓는 걸 보며 말했다. 민우야, 넌 진짜 2번 찍은 거 봤어? 응. 분명히 봤어. 근데 기록엔 1번이잖아. 기록이 틀렸어. 아니면 기록을 바꾼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동생은 1번 본 것을 절대 바꾸지 않는 아이였다. 그리고 이제는 민준도 동생을 믿기 시작했다. 회장이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밤 11시. 강동혁 회장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재민 상무의 인사 기록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15년 근속, 무결점 경력, 회장의 오른팔. 추천서에는 충성심 높음, 업무 능력 탁월, 신뢰 가능이라는 평가가 가득했다. 회장은 파일을 넘기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나는 15년 동료를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맞다면 회장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회장은 휴대전화를 들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 내일 아침 그 아이를 다시 회사로 데려와. 민우요? 그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무슨 계획이신지 물어보지 마. 그냥 데려와. 통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고요했다.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을 내자. 제대로. 다음 날 오전 8시. 한빛그룹 본사 로비. 김성우는 다시 로비 근무로 복귀했다. 그는 게이트 앞에 서서 출입자를 확인했다. 복직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김성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회장이 왜 갑자기 복직 조치를 내렸는지, 그리고 어젯밤 집에 직접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전 9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김성호 씨, 회장님이 오늘 아드님을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예. 민우를요? 예. 오전 10시에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김성우는 당황했다.
회장이 왜 민우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민우 학교 갔니? 아니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럼 민우 데리고 회사로 와. 회장님이 보자고 하신다. 예, 왜요? 나도 몰라. 일단 와. 급해. 민주는 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오전 10시. 회장실 앞. 김성우와 민우, 민준이 서 있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셋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강동혁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회장은 민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민우는 의자에 앉았다. 김성우와 민주는 뒤에 섰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봐라. 회장은 서류를 민우 앞에 펼쳤다. 서류에는 한빛그룹 임원진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급까지 총 30명의 얼굴이 나란히 있었다. 각 사진 밑에는 이름과 직급,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내가 본 사람을 찾아봐. 천천히 봐도 돼. 민우는 사진을 하나씩 봤다. 천천히 신중하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김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봤다. 민주는 손에 땀이 났다. 민우는 첫 번째 줄을 지나쳤다. 두 번째 줄도 지나쳤다. 세 번째 줄에서 멈췄다. 그리고 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요. 회장은 사진을 봤다. 한재민 상무였다.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확실하냐? 예. 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 사람은 질문을 들으면 숨을 늦게 쉬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대답하는데 이 사람은 잠깐 멈춰요. 준비하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냐? 아니요. 이 사람은 로비에서 사람들을 볼 때 눈을 위아래로 훑어요. 근데 회장님을 볼 땐 눈을 안 움직여요. 연습한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민우의 눈을 들여다봤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성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회장은 김성우를 봤다. 아버지, 아들 데리고 나가 계시오. 밖에서 기다리시오. 예, 회장님. 셋은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민준이 동생에게 물었다. 민우야, 정말 확실해? 응. 저 사람이야. 김성호는 두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우야,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니? 틀리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분명히 봤어요. 회장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한재민. 15년 측근. 회장의 오른팔. 만약 그가 배신자라면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실장. 예, 회장님. 오늘부터 나는 무너진다. 예. 비서실장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노망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결제를 흐리고 말을 더듬고 회의 중에 멍하니 있어야 해. 같은 질문을 2번 하고 서류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해.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한재민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꼬리를 밟는다. 그가 안심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증거를 잡을 수 있어. 비서실장은 회장의 눈을 봤다. 회장의 눈빛은 냉정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까? 예, 회장님. 그런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진짜로 회장님을 몰아낼 수도 그게 목적이야. 한재민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실수를 한다.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좋아.
그리고 김성호 씨한테 특별 지시를 내려 한재민 상무 동선을 24시간 기록하라고 보안실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야근 기록, 주말 출근, 지하 주차장 이용 시간 전부, 그리고 CCTV 사각지대 확인.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한재민이 눈치채면 안 돼. 비서실장이 나간 뒤 회장은 창밖을 봤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그날 오후 한빛그룹 이사회 회의. 회장은 회의 중간에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불렀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표정이 멍했다. 아, 미안하오. 방금 뭐라고 했소? 방금 2분 전에 설명 끝났습니다. 신규 투자건 승인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말했다. 아, 그랬나? 미안하오. 요즘 집중이 잘 안 되는구려. 회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한재민 상무는 조용히 회장을 관찰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무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난 뒤 상무는 복도에서 다른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한 임원이 말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저도 걱정입니다. 어제도 같은 서류를 3번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해방촌 단칸방. 민우는 형에게 물었다. 형, 회장님이 왜 나한테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닐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본 게 맞는지. 그런데 형, 회장님 표정이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 이제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위험한 것 같아. 민주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형, 그 사람 위험해 보였어. 사진 속에서도. 누가? 사진 속 그 사람. 한재민이라고 했어. 눈빛이 차가웠어.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었어.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우리랑 상관없어. 회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나 민준도 불안했다. 왜 회장이 민우를 다시 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동혁 회장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재민 상무의 최근 3개월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다. 회장은 일정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상무는 외부 미팅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나 상대는 적혀 있지 않았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 한재민 상무 화요일 저녁 일정 확인해봐.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일정표를 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움직이는 걸 다 볼 거야. 이틀 후, 화요일 저녁 7시, 한재민 상무는 회사를 나와 강남역 인근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다.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룸 예약이 돼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룸으로 들어갔다. 룸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남성은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사케 병이 놓여 있었다. 오셨습니까?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상무는 악수하며 자리에 앉았다. 진행 상황은? 남성이 물었다.
상무는 술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계획대로입니다. 회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불안해하고요. 지난주 회의에서 회장이 멍하니 창밖만 보는 장면을 임원들이 다 봤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겁니다. 직무정지 압박이 들어가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다. 좋습니다. 우리 쪽은 준비 끝났습니다. 자금도 지분 인수 계약도 다 준비했어요. 2천억 원 현금 확보했고 주요 주주들도 설득 완료했습니다. 상무는 술잔을 받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가 고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장이 눈치챌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장은 지금 자기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의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경영권 인수 후 조직 개편, 주요 인사 교체, 사업 구조 조정 계획까지 세세하게 논의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상무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자료입니다. 아직 공개 전입니다. 남성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는 룸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같은 시각 한빛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김성호는 보안실 업무로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동선을 기록했다. 회장의 특별 지시를 받은 뒤 그는 한재민 상무의 출퇴근 동선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김성호는 상무가 자주 이용하는 주차구역을 확인했다. B3구역 끝자락. CCTV가 없는 곳이었다. 보안팀도 이 구역은 순찰 동선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성호는 그 위치를 메모했다. 그리고 상무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오전에는 보통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도착했고 저녁에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했다. 그런데 화요일마다 퇴근 시간이 늦었다.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였다. 김성호는 이 패턴을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강동혁 회장은 또 한 번 노망 연기를 했다. 전략회의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서류를 2번 뒤적였다. 회장님, 방금 그 부분은 이미 설명 끝났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랬나? 미안하오.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구려. 회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한재민 상무는 회장을 관찰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넘기는 속도도 느렸다. 상무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난 뒤 상무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를 꺼냈다. 서류 제목은 한빛그룹 경영권 인수 시나리오 최종안이었다. 상무는 서류를 펼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1단계 회장 신뢰도 하락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이사회 동요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회장 자진 사퇴 유도 마이너스 준비 중. 4단계 경영권 인수 실행 마이너스 대기. 상무는 체크리스트를 덮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메시지를 보냈다. 3주 내 마무리 가능. 자금 준비 완료 확인 바람. 이사회 분위기 매우 우호적. 회장 상태 급격히 악화 중. 답장이 곧바로 왔다. 준비 완료. 신호 기다림. 법무팀 대기 중. 상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한빛그룹은 곧 자기 것이 될 것이었다. 15년을 회장 그늘 아래서 일했다. 이제 자신이 회장이 될 차례였다. 그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같은 날 오후 해방촌 단칸방. 민우는 숙제를 하다 말고
형에게 물었다. 형, 아빠 요즘 일 많아? 응. 회장님한테 특별 업무 받았대. 무슨 업무? 몰라. 아빠가 말 안 해주셔. 근데 중요한 것 같아. 민주는 라면을 끓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우야, 너 때문에 아빠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걱정돼서. 혹시 회장님이 아빠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 아닐까? 민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숙제를 계속했다. 민주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11시, 김성호는 야간 순찰을 돌다가 지하 주차장 비삼구역에서 멈췄다. 한재민 상무의 차량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옆에 서 있었고 중년 남성이 상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성호는 멀리서 조용히 관찰했다. 상무가 차 트렁크를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옆에 선 남성에게 건넸다. 남성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다. 김성호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찍은 거라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은 선명했다. 그는 즉시 보안실로 돌아가 기록을 남겼다.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그리고 목격 내용. 사진도 첨부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호는 회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즉시 회장실로 들어갔다. 강동혁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도 확대해서 봤다. 봉투가 선명하게 보였다. 좋아. 계속 기록하게 해. 그리고 실장, IT팀한테 지시해. 한재민 상무산의 이메일 계정 접속 로그 3개월치 가져와.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하고도 조용히 접촉해. 배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리스트 받아와. 회장은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봤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한재민 상무는 회장실로 호출됐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상무 앉게.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흐렸다. 요즘 내가 실수가 많지?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나도 알아. 집중이 안 돼. 자꾸 같은 생각만 해. 나이가 든 걸까? 회장은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 어제 본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다. 재무보고서였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지만 제대로 읽지 못했다. 같은 페이지를 2번 넘겼다. 이게 뭐였지?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상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쉬다니? 예. 잠깐 결재권을 위임하시고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쉬면 괜찮아질 거야. 상무는 더 권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상무는 작게 웃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회장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한빛그룹 본사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동혁 회장의 노망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졌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회장님이 회의 중에 잠드셨대. 서류를 3번이나 똑같이 확인하셨다더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얘기가 나온대.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소문은 점점 커졌다. 한재민 상무는 그 소문을 더 키웠다.
임원회의 때마다 회장님 건강이 걱정됩니다라고 말했고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회장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라고 말했다. 소문은 회사 밖으로도 퍼졌다. 경제뉴스에서는 한빛그룹 회장 건강 이상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주가는 지난주 대비 8%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강동혁 회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흔들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김성호는 매일 밤 한재민 상무의 동선을 추적했다. 상무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같은 일식집으로 갔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김성호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CCTV 사각지대였지만 김성호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멀리서 촬영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은 선명했다. 김성호는 3주 동안 총 5번의 접촉 장면을 기록했다. 모두 화요일 밤 11시에서 자정사이였다. 한편 IT팀은 회장의 지시로 한재민 상무의 이메일 접속 로그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무는 새벽 시간대에 회사 서버에 접속해 주요 계약 서류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있었다. 총 12건, 모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다. 수신자는 익명 이메일 계정이었지만 IP 주소를 추적하자 경쟁사 계열 컨설팅 회사로 연결됐다. IT 팀장은 보고서를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제출했다. 비서실장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을 굳혔다. 이 자료 법무팀과 감사팀에 공유하지 마. 나만 알고 있어. 예, 회장님. 그리고 실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해. 한재민 상무명의 차명 계좌가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 조회 가능한지 알아봐. 그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방법을 찾아봐. 금감원에 비공식 루트가 있을 거야.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회장은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생각에 잠겼다. 이메일 유출, 지하 주차장 접촉, 화요일 패턴.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돈의 흐름. 사흘 후 비서실장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한재민 상무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가 3개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총 12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컨설팅 회사 명의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경쟁사 계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됩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입금 날짜와 회사 주요 계약 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동남아 물류인수권 계약 직전에 3억 원 입금, 국내 물류센터 확대 투자 결정 직후에 2억 원 입금, 베트남 합작 법인 추진 중에 4억 원 입금.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비서실장을 봤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예,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안건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 법무팀, IT팀 전부 대기시켜. 회의 중에 바로 투입할 거야. 외부 수사기관도 준비해. 검찰 경제범죄수사부랑 조용히 접촉해.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15년을 함께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끝내야지. 증거는 완벽해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해방촌 단칸방. 민우는 잠들기 전에 형에게 물었다. 형, 아빠 요즘 표정이 이상해. 이상하다니? 뭔가 긴장한 표정이야.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하는 표정이야. 민주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중요한 일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일? 모르겠어. 근데 조만간 끝날 것 같아. 아빠가 어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셨거든. 민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민주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민우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근데 넌 잘한 거야. 같은 시각, 한재민 상무는 자기 아파트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빛그룹 경영권 인수 최종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상무는 계약서의 서명란을 확인했다. 이제 강동혁 회장만 물러나면 모든 게 끝이었다. 경영권은 외부 투자사로 넘어가고 자신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었다. 지분 15%와 경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상무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이사회 후 최종 결정 예상. 준비 완료 요망. 회장 직무정지 안건 상정 가능. 답장이 왔다. 대기 중. 신호 주시면 즉시 실행. 법무팀, 회계사, 자금 모두 준비 완료. 상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화려했다.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다. 저 건물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다. 상무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일주일만 더. 15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강동혁 회장은 김성호를 회장실로 불렀다. 김성호 씨, 수고 많았소.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은 김성호가 제출한 관찰 기록을 펼쳤다. 사진,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정리돼 있었다. 5번의 접촉 장면이 선명했다. 이 자료 다음 주 이사회 회의 때 쓸 거요. 준비돼 있소? 예, 회장님. 원본 사진과 기록 전부 준비했습니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소? 괜찮겠소? 김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제 자리만 지켰습니다. 이상한 걸 본 건 제 아들이고 저는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리고 아들 민우도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속았을 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성우는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그날 오후, 강동혁 회장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증거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1. 이메일 유출 기록 마이너스 IT팀 보고서. 2. 지하 주차장 접촉 사진 마이너스 김성호 제출 자료. 3. 차명 계좌 금융거래 내역 마이너스 비서실 확보 자료. 4. 화요일 패턴 분석 마이너스 3개월치 동선 기록. 5. 외부 컨설팅 회사 연결고리 마이너스 IP 추적 자료. 6. 계약 정보 유출 타이밍 분석 마이너스 법무팀 검토 완료. 회장은 목록을 덮고 창밖을 봤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다음 주 이사회가 마지막 무대였다. 창밖을 봤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다음 주 이사회가 마지막 무대였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한빛그룹 본사 34층 이사회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 8명과 임원 6명이 앉았다. 강동혁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흐릿하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예리했다. 한재민 상무는 회장 오른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회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사들 대부분이 회장 퇴진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회의가 시작됐다. 첫 번째 안건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이었다. 법무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최근 사내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임직원 행동 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회장은 발표를 듣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봤다. 비서실장이 회의실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IT 접속 로그 분석 보고서.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회사 주요 계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유출 경로는 사내 이메일 시스템입니다. 특정 임원 계정에서 새벽 시간대에 서류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다. 날짜, 시간, 접속 계정이 나열됐다. 회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접속 계정은 전략기획실 한재민 상무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한재민 상무에게 쏠렸다. 상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 계정이 해킹당했을 수도. 해킹?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두 번째 자료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다. 금융거래 내역 분석.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한재민 상무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반년간 큰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경쟁사 계열 컨설팅 회사입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다. 입금 날짜와 회사 주요 계약 일정이 나란히 표시됐다. 딱딱 맞아떨어졌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거고. 컨설팅? 회장은 다시 웃었다. 그럼 세 번째 자료를 보시죠. 화면이 또 바뀌었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지하 주차장 B3구역. 한재민 상무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떴다. 이 사진은 지난 몇 주간 보안팀이 기록한 겁니다. 상무는 매주 화요일 저녁 지하 주차장에서 외부 인물과 접촉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확대했다. 봉투가 뚜렷이 보였다. 상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네 번째, 녹취록입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다. 화요일 저녁 일식집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쪽은 준비 끝났습니다. 자금도 지분 인수 계약도 다 준비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한 이사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장은 한재민 상무를 똑바로 봤다. 상무, 마지막으로 묻겠소. 이 모든 게 사실이요? 상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15년을 함께 했소. 그런데 왜 이랬소? 상무는 여전히 침묵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한 달 전 로비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출입증을 2번 찍었다고요. 저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어린아이 말이니까요. 그런데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시작했죠. 회장은 상무를 봤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무너지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방심하게 만들려고요. 당신이 더 대담하게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래야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상무는 얼굴을 들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회장님은 일부러 노망난 척 한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확신을 갖게 만들려고요. 상무는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요? 그 아이 말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시스템 기록도 아니고 10살짜리 아이 말을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죠. 상무는 고개를 떨궜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봤다. 감사팀, 법무팀 들어오게 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 들어왔다. 그 뒤로 2명의 수사관이 따라 들어왔다. 검찰 경제범죄수사부 소속이었다. 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저는 당신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5년을 그늘 아래서 일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충성이 아니라 계산이었지. 상무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다. 수사관이 다가와 상무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재민 씨, 업무상 배임, 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상무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 회장은 남은 임원들을 둘러봤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회사는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데이터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다시 배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 종료합니다. 임원들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작게 웃었다. 15년 측근을 잃었지만 회사를 지켰다. 그리고 10살 아이에게 배웠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봤다. 실장, 김성호 씨 가족 좀 불러줘. 오늘 저녁에. 예,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조용한 곳으로. 한식당 괜찮은데 예약해줘. 회장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 7시. 강동혁 회장은 한빛그룹 본사 인근 조용한 한식당 룸을 예약했다. 김성호, 민준, 민우 세 사람이 들어왔다. 셋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뉴스에서 한재민 상무 체포 소식을 봤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오느라 수고했소. 김성호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다. 회장님, 저희가 이런 자리에 앉으시오. 편하게.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다. 전, 나물, 구이, 찌개가 가득했다. 회장은 민우를 봤다. 민우야, 오늘 고마웠다.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뭘 했는데요? 회장은 웃었다. 내가 진실을 말했지. 그게 전부를 바꿨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속았을 거야. 회사도 망했을 거고. 민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회장은 김성호를 봤다. 김성호 씨, 오늘부로 보안 1팀장으로 승진 발령 나갑니다. 예, 팀장이요? 김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특별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수고했소. 김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민준을 봤다. 민준 씨는 대학생이죠? 예, 회장님. 휴학 중입니다. 왜 휴학했소?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더 해야 해서요. 동생 학원비도 있고 집세도 내야 하고 회장은 말했다. 복학하시오. 등록금과 생활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겠소. 장학금 형태로 졸업할 때까지. 민주는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졸업 후에 우리 회사 입사 지원하시오. 전형 없이 인사팀 면접부터 시작하게 해주겠소. 민주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봤다. 민우야, 너는 공부 잘하냐? 보통이요.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회장은 웃었다. 보통이면 됐어.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야. 그건 가르칠 수 없는 재능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우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봤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민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장학금 지원해 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봤다.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많이 드세요. 네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회장은 민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는 천천히 한 입씩 씹으며 먹었다. 회장은 문득 한 달 전 해방촌 단칸방에서 본 밥상이 떠올랐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반찬이 전부였던 그 밥상.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한재민 상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요. 배임, 업무상 배임,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형량은? 최소 몇 년은 나올 거요.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겁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년을 함께 하셨는데 힘드셨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힘들었죠. 그러나 회사를 지켜야 했소. 3,000명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10,000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김성우는 회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요. 김성호 씨도 자기 자리를 지켰고 민우도 자기가 본 걸 말했을 뿐이죠.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소. 늦었소. 세 사람도 일어났다. 회장은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민우야, 오늘 내가 한 일을 잊지 마.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켜졌어. 회사도 직원들도 그 가족들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다. 세 사람은 회장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김성호는 두 아들을 봤다. 우리 집에 가자. 셋은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민준이 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야, 넌 정말 대단해. 왜?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넌 영웅이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야. 김성호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본 걸 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거. 버스가 왔다. 셋은 버스에 올라탔다. 며칠 후 한빛그룹 본사는 평온을 되찾았다. 한재민 상무 체포 소식은 경제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한빛그룹 핵심 임원, 배임 혐의 체포, 15년 측근의 배신, 회장의 결단이 회사 구했다. 주가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회사 내부도 안정됐다. 직원들은 회장의 리더십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김성우는 보안 1팀장으로 승진했다. 팀원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성우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민주는 다음 학기 복학을 준비했다. 장학금 덕분에 알바를 줄일 수 있었다. 그는 동생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민우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다. 친구들은 민우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민우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다. 해방촌 단칸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 차 있었고 전기장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김성우는 저녁마다 두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형은? 저도 좋았어요. 오늘 교수님이 다음 학기 복학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김성우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다. 우리 가족 잘 될 거야. 강동혁 회장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 야경이 고요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 달 전 해방촌 단칸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회장은 사진을 보며 작게 웃었다. 고맙다, 민우야.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봤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회사는 지켜졌고 직원들은 안전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은 데이터로 읽을 수 없어. 눈빛으로 읽어야 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